네, 너의 마지막 수학 미적분 111에서 113의 연습 문제. 이게 이제 25페이지부터죠. 연습 문제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불러주세요. 네, 12번, 14번, 17번, 18번. 더 없습니까? 아, 이것뿐인가요? 지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워볼게요. 오늘 날씨가 좀 춥죠?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날씨가 추우면 또 공기는 맑아지고. 요즘에는 주로 바깥에 무슨 일로 나가시게 됩니까? 좀 놀았어요. 안 돼요. 지금은 노시면 안 돼. 이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뭐 우리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 시기에 사실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만 놀아요. 자, 여기 12번 볼게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9n 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3 이것의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한대요. 정수 부분을 an 그리고 소수 부분을 bn 소수 부분을 bn. 사실 그 정수 부분을 구하면 소수 부분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게 소수 부분이에요.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이 몇인지부터 구해야 돼요. 괜찮으세요? 그게 약간 고민이긴 하지만 얘가 어떠한 두 정수 사이에 있는 숫자인가를 따져봐야죠. 괜찮습니까? 일단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플러스 n 곱하기 bn의 값이 p분의 q다. pq를 구해서 더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q를 더해라. 사실 pq를 구하려면 이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극한을 계산하려면 결국엔 an과 bn이 뭔지를 알면 이 문제 끝나요. 즉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만 알면 귀찮긴 하겠지만 그냥 식의 계산만 남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정수 부분 보죠. 현재 이렇게 나와있죠. n은 자연수라고 얘기했어요. 9n 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3. 얘가 어떠한 두 정수 사이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얘는 사실 제곱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제곱수예요. 뭐의 제곱이에요? 3n의 제곱이죠. 루트 9n 제곱 3n 이게 3n이 될 거거든요. 루트 9n 제곱은 루트 3n의 제곱이니까 지우고 양수니까 그냥 나온다고요. 얘는 9n 제곱보다는 분명히 큽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사실 여기서 3n과 3n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뭐 3n 플러스 1과 3n 플러스 2 사이 이런 식으로 점차 범위를 줄여가면서 혹은 이제 이동시켜 가면서 얘의 정수 부분을 따져볼게요. 얘는 이거보다 크죠? 3n 플러스 1은 루트를 씌워서 이제 비교를 해야지 보기 편하니까 뭐가 될 거냐면 얘는 루트 씌워서 이제 얘를 제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9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인데 얘가 이거보다 크지 않습니까? 실은 얘는 3n 플러스 1보다도 컸던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이걸 좀 정정을 해서 제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얘 주변에 있는 정수가 뭔지 찾아내서 하나하나 써보는 거예요. 연속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 얘가 이제 어느 두 연속하는 정수 사이에 있는지만 찾아내면 그럼 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봤더니 3n은 루트 9n 제곱이었는데 이거보다 크죠? 저는 3n 플러스 1보다 이게 작지 않을까 싶었는데 3n 플러스 1은 루트 씌워서 얘를 제곱한 거니까
9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 근데 얘가 그거보다도 크더라고요. 확인되십니까? 그럼 3n 플러스 2 볼까요? 얘는 루트 안에서 3n 플러스 2를 제곱한 거죠. 그러면 9n제곱 둘의 곱의 2배니까 12n 그리고 2의 제곱 4이는 거죠. 순간 느낌이 빡 오네요. 얘는요 이 둘 사이에 있는 숫자군요. 확인되세요? 얘는 그러니까 3n 플러스 1보단 크고 3n 플러스 2보단 작아요. 그럼 제가 밑에 있는 거 좀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패턴이야. 이 근호가 있는, 루트가 있는 이런 수의 정수 부분을 알아보라고 할 때 어느 연속한 두 정수 사이에 얘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얘가 어느 수의 제곱과 비슷하게 생겼는지를 따져보면 돼요. 결국 얘는 3n 플러스 1보단 크고 3n 플러스 2보단 작으니까 정수 부분이 3n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뭐 많은 것들이 얘기됐죠. 그러면 an 정수 부분이 3n 플러스 1이 되었고요. 그럼 bn은요?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게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빡 씌워서 9n 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3에서 3n 플러스 1을 뺀게 될 거예요. 괜찮으세요? 귀찮지만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게임 끝날 거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이렇게 n이 있고요. an 대신에 3n 플러스 1 썼고요. 여기 이제 n 곱하기 bn이죠. 여기다 n을 곱해야 되겠네요. 여기 그럼 더하기 n 곱하기 루트 9n 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3 여기 이제 빼기 n 곱하기 이거니까 3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있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어느 구조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보면요. 여기 1이 있는 거 말고는 다 n의 배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나눠버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 n으로 다 나눠버릴게요. 나눠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이제 3이 됐고요. 이건 이제 n분의 1 됐고요. 이건 더하기 루트 9n 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3 됐고요. 이거는 n으로 나누니까 빼기 3n 더하기 1이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얘는 3이에요. 그럼 관건은 얘네입니다. 얘네의 극한이 뭔지만 알면 게임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 근호, 루트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만 유리화를 해봐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걸 1분의 A라고 봐서 분모 분자에 루트 더하기 3n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약간 독특하게 나오긴 했네요. 3 플러스 n분의 1, 여기는 더하기 루트 9n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3 플러스 3n 플러스 1분의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거죠. 얘 제곱하면 이것의 제곱이 9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 알맹이에서 얘를 빼겠죠? 그럼 9n제곱 사라지고 11n 빼기 6n이니까 5n 됐고 3 빼기 1이니까 더하기 2 됐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얘는 3이고요. 이건 0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겠죠? 그럼 얘는 이제 루트 9만 남죠? 이거 빵빵 되고 얘도 빵 되고 얘도 빵 되고 루트 9니까 3입니다. 여기 또 더하기 3이 있네요. 그죠? n으로 나누면 여기는 뭐가 있어? 5가 있네요. 그죠? 3 더하기 6분의 5만 남았군요. 3은 6분의 18이니까 6분의 18 더하기 6분의 5니까 6분의 23이 됐겠죠. 이게 P분의 Q인 거고요. 그럼 시키는 대로 P 더하기 Q 계산하면 그러니까 P는 6, Q는 23이었으니까 둘을 더하면 답은 29가 되었겠네요. 괜찮으세요? 오, 계산이 복잡했다. 이게 막 뒤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봤을 때 이런 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부정형의 형태인 얘네들만 따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다음 문제 봐도 되겠습니까? 다음 문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문제 하나만 풀어도 칠판이 꽉 찼네. 내가 크게 썼나? 칠판이 좀 작기도 하죠. 선생님이 동생이 있는데 헝가리에 살거든요. 내일 와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공항에 새벽 6시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제 동생이 집을 그렇게 어지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근거리는 것도 있네요. 자, 두 수열이 있어요. AN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이 2로 수렴한대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bn 이게 9로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1 플러스 bn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열하는 수렴끼리는 계산을 해도 수렴을 하고 그 수렴 값도 보존이 돼요. AN이 수렴하는지 BN이 수렴하는지 문제에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보세요. 이 덩어리는 수렴을 하죠. 근데 얘는 수렴합니까? 수렴하죠. 마이너스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도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도 수렴합니다. 이 말 괜찮으세요? 이만큼이 수렴하죠. 근데 얘도 수렴하잖아요. 그럼 이만큼 수렴하는 거에서 수렴하는 걸 빼주면,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이 수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도 수렴해요. 마이너스 1로. 이건 빼도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an이 수렴을 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an-1 빼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약간 억지스럽지만. 근데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단 말이죠. 그 얘도 수렴한단 말입니다. 수렴값도 보존이 되는 거죠. 이게 2로 가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라면 이건 3이 되겠네요. 사실은 뭐야 빼기 1 했는데 2니까 얘는 3이겠네 바로 쓰셔도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수렴하는 것들끼리 계산한 것만 수렴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기 빼기해서 an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an이 an-1 수렴하는 것에서 수렴하는 요 마이너스 1을 빼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린 이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보세요. 이 덩어리가 수렴하죠. 근데 얘도 수렴하죠. 그럼 bn도 수렴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이제 보면 엄밀히 따지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bn 볼게요. 2bn 얘는요 an 플러스 2bn에서 an 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렴하거든요. 얘도 수렴해요. 수렴하는 것들끼리 빼서 만들어질 수 있죠? 얘도 수렴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3으로 가니까 얘는 6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bn은 6으로 가. 그러면 이 같은 건 이런 곱하기 상수는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나눌 수 있죠. 이게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2도 수렴하니까 나누는 것도 가능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3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보고 이게 3이니까 빼기 1에서 이거 나왔나 보네. 그리고 이게 3이면은 이게 6이겠네? 그럼 bn도 3이겠네라고 생각을 하셔도 답은 나오지만 이거 다 나왔네. 이거 수렴하고 이거 수렴하죠. 그럼 이 덩어리도 수렴할 테고 얘도 수렴하고 곱한 것도 수렴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렴값은요 얘네들 각자의 수렴값이 다 보존된 것으로 수렴을 한단 말입니다. an은요 3이고요 곱하기 1 더하기 bn은 어디로 가요? 3으로 갑니다. 4 곱하기 3 12가 되는 것이죠. 괜찮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이에요. 17번 보시면은요.
자, 뭔가 좀 어려워 보인다. 그지? 실력 업이라고 돼 있네. 다음 극한 값을 구하시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해서 어이구야 1 곱하기 2n-1 더하기 2 곱하기 2n-3 더하기 3 곱하기 2n-5 더하기 점점점에서 더하기 n-1 곱하기 3 더하기 n 곱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 보고 있는 게 맞나? n-1 곱하기 3? 아니에요.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자, 이걸 계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극한을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이 알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알맹이? 이게 계산이 덜 돼 있어요. 이걸 마저 계산을 해야 돼요. 괜찮으세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식을 보고 극한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 문제풀이의 관건인데요. 제가 이제 이만큼만 따로 이제 놓고 볼게요. 이만큼만 따로 제가 fn이라고 해볼게요. fn의 구조를 보죠. 일단 두 개의 수의 곱을 계속 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그마입니다. 이때 이 두 수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두 수를 놓고 볼 때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왼쪽 수는 왼쪽 수대로, 오른쪽 수는 오른쪽 수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왼쪽 수는요. 1, 2, 3 해서 n까지 갔네요. 왼쪽 수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수는요. 2n-1, 2n-3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네요. 얘는 줄어들고 있죠. 이식 줄어들고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 둘의 합이 일정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더해봤어요. 여기서는 2n 나오죠. 만약에 계속 더한 게 2라면 시그마 이게 k라면 얘는 2n-k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둘을 더하면 또 2n-1이에요. 이 둘을 더하면 2n-2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fn을 볼게요. 어쨌든 시그마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시그마. 지금 항이 몇 개냐면 여기 얘를 기준으로 보면 편해요. 1, 2, 3에서 n까지 갔으니까 항은 n개예요.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왼쪽에 곱한 수는 k예요. 이 오른쪽에 곱한 수를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봐야 돼요. 2에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2에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서 빼는 수가 1, 3, 5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그냥 3이잖아요. 이것도요. 2n에서 자 보세요. 1, 3, 5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얘는 2n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k번째 수는 2k-1인 거거든요. 1, 3, 5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7.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k번째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초항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k번째.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n번째가 아니라 k번째로 쓴 거죠. 초항 더하기 n번째는 n-1인데 k번째는 k-1 곱하기 공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2k-2 더하기 1 마이너스 2 돼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수 k에다 1 넣어봐요. 첫 번째 수 나오죠. k에다 2 넣으면 이게 두 번째 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2k-1이에요. 그러니까 k번째는 말이죠. 얘는 n번째잖아요. 얘는. 그럼 2n에서 n번째는 2n-1를 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더하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괜찮으세요? 얘는 n-1번째죠? 이게 k번째 수고 여기다 n-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돼서 2n-2 마이너스 3인데 이게 2n-3이란 말이죠. 그럼 빼고 더하기 3 나오잖아요. 괜찮으세요? 여기 지금 고정이 2n으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고 뒤에 빼는 수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시그마 k는 1에서 n번째까지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엔 k번째의 구조가 들어와야 돼요.
k번째의 이 왼쪽 수는 계속 k였고요. 여기는 2n에서 빼는 수가 1, 3, 5, 7 나가고 있죠. k번째는 2k-1이었던 거예요. 괜찮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게 중괄호여야 되는 거죠. 여기를 요 식을 계산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었네요. 이 문제 풀이의 관건. 이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안에서 시그마 안에서의 변수는 뭡니까? 어떤 문자가 변수입니까? K가 변수입니다. 그럼 이런 n 같은 건 상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그럼 얘는 K에 관한 2차식일 거예요. 그럼 K 기준으로 2차항, 1차항으로 분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마이너스 2K가 있죠? 여긴 더하기 1, 2n이니까 이렇게 2n 더하기 1, 마치 K를 기준으로 보면 1차항 상수항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K가 곱해진 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제곱 여기는 더하기 2n 플러스 1K 돼 있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6분의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있죠.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끝번호 n, 다음 번호 n 플러스 1, 그리고 둘 더한 번호 2n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더하기 여기 이제 2n 플러스 1이 있고요. 시그마 K는 2분의 끝번호, 다음 번호 이렇게 한 겁니다. 얘는 마치 숫자처럼 쓰인 겁니다. 괜찮으세요? 다소 복잡한 식인데 이거 제 생각엔 전개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 보세요. 이만큼의 fn인데 그걸 n세제곱으로 나눴죠. 응? n세제곱으로 나눴어. 근데 우리가 그때의 극한을 구하면 되죠. 우리가 결국 구해야 할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fn인데 이걸 n세제곱으로 나눈 극한값만 구하면 되거든요. n세제곱분의 1 여기다 분배해 볼게요. n세제곱분의 1 곱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있고 여기 6 있고 분모에 n세제곱 들어갔겠죠? 분자에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더하기 분모에 2n 세제곱이 있고 분자에는 얘네들이 있는 거죠. 2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중괄호 쳤어야 되겠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근데 3차식분의 3차식인 거예요. 그럼 3차항 개수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전개 다 안 해도 돼요. 여기 n제곱 있고 얘 곱하면 이만큼은 결국엔 2n 세제곱 샬라샬라 나가요. 얘도요. 2n 곱하기 n, 2n제곱인데 얘까지 곱하니까 이만큼도 결국엔 2n 세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나가요. 그러면 얘의 극한 값은 6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는 결국에 마이너스 4n 세제곱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되니까 이 식의 극한은 6분의 마이너스 4였던 거고요. 이 식의 극한은 2분의 2였던 거죠. 더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이네요. 그럼 답은 3분의 1 나왔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 기다란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 일반항을 이렇게 만드는 게 관건이었네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식이 복잡하긴 했지만. 극한의 장점이 이런 식을 짜잘이다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최고차항 개수만 알면 된다는 게 장점이죠. 예. 다음에 18번 문제 봐야 되겠습니다. 적으실 거 잠깐 적으시고요. 벌써 적었습니까? 다 안 적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요? 그럼 필요한 식을 적어야 됐을 텐데. 힌트만 적었습니까? 그래요? 강하게 훈련하고 계시네요. 18번입니다. 18번 문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n 제곱이다. 원의 방정식이네요. 원이래요. 중심이 0,0 그리고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길이가 2n. 자,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n인 그런 원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이군요. 이것과 y는 루트 n이라는 직선이 있네요. 이건 결국에 상수일 테니까 y는 하고 숫자라면 y 값이 고정된 거니까 가로선이죠. 이런 숫자로 나오니까 이런 가로선이 이 둘이 1사분면에서 만나는 x점의 좌표가 an이래요. 교점의 x 좌표가 an이다. 근데 이제 제1사분면의 교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an의 값을 구해라. 결국에 저 극한을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사실 식만 알면 계산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식을 알기 위해서 결국 알아야 할 건 an인 거죠. 즉 이 둘 사이의 교점, 그 중에 1사분면의 교점, 그 교점의 x좌표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그림을 그려서 약간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원은 이렇게 해서 x축, y축, 중심이 0,0, 반지름이 2n인 원입니다. 이렇게 2n입니다. 얘는 y는 하고 이게 양수이니까 가로선일 텐데 루트 n이 이제 그 가로선의 높이를 의미하고 있네요. 루트 n은 2n보다 분명히 작습니다. n이 자연수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딘가에 y는 루트 n이 있다는 거예요.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an이다 이겁니다. y좌표는 뭐 루트 n이겠죠. 괜찮으세요? 글쎄,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둘을 이제 교점이니까 이 둘을 연립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y가 루트 n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이걸 뭐 제가 x좌표를 an이라고 했잖아요. an, 루트 n.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죠. 이 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n제곱에다 대입을 해보면 얘는 이제 an제곱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n제곱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x 대신 an 넣으니까 an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제 y 대신 루트에 넣으면 제곱하면 여기는 n 됐겠죠. 여기는 4n제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n의 제곱이 4n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러면 an은 엄밀히 말하면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야 되거든요. 근데 an은 분명히 양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만 됐겠죠. 그래서 루트 빡 씌워서 4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게임 끝나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에 비해서 얘는 훨씬 더 저질이었네요. 마지막 문제라서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는 뭐랄까 별로네. 별로 어렵지 않았네. 자, 여기 지우고 얼른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히야 후야 후야 이야. 자, 그래서 이제 2단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마이너스 an 그러니까 루트 빡 씌워서 4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이제 얘는? 그렇죠. 유리화 해야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근호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1분의 2라고 생각을 해서 분모 문제에 2n 더하기 루트를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 그럼 제곱에서 제곱 빼니까 4n 제곱에서 이 알맹이 빼니까 4n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n을 빼면 플러스 n 되겠죠. 분모 분자를 우리 n으로 나누겠죠. 그럼 얘는 빵대 사라지고 이건 2, 이건 루트 4 걔도 결국에 2네요. 이건 1 됐겠죠. 그럼 답은 4분의 1 됐겠습니다. 괜찮으세요?